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색다르면서도 최신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방송하러 오기 전에 최근에 바로 한 일주일 전에 북한에서 나오신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는데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국적은 한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교적 북한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한 달 동안 체제를 했다고 합니다. 자주 북한에 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난 한 달 동안 북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었고 제가 메모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는 원래 남의 이야기를 받아서 적어가지고 전해드리는 일이 기자의 본령입니다. 우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바깥에서는 뭐 논란이 있지만은 거기서 살아보니까 확실하게 먹힌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좋은 예가 기름을 끊는다는 소문이 나온 이후부터 북한에서 기름값이 2배로 올랐답니다. 리터당 18달러 하던 것이 리터당 30달러로 올랐다고 합니다. 주유소에서. 그런데 그러면 무슨 달러냐? 북한이 미국을 원수로 생각하는데 달러냐? 하면은 북한에서는 사실상 달러가 제일 기준 통화로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북한 돈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달러 아니면은 유로, 중국 돈, 그 다음에 일본 돈,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북한 돈이고 한국 돈은 아직 쓰이고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한의 외국인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 지불 수단은 거의 다 달러입니다. 좋은 식당 그리고 택시를 타도 기본 요금이 2달러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달러의 환율인데 은행에 가면은 1달러가 100원인데 암시장에서는 8천이랍니다. 8천. 그럼 이 80배가 차이가 납니다. 80배. 그 미스테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송금이 이분이 자기가 사는 그 외국에서 송금을 받으려고 했더니 평양에 있는 은행이 송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고 해서 그 현지에서 1,000달러를 빌려서 썼다고 합니다. 이게 금융제재도 먹히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물가가. 이건 중요한 관점입니다. 제재를 하면은 물가가 오른다. 시장에서 물가가 오르는데 이게 북한이 배급 경제면은 물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한 70, 80%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므로 물가가 오르면은 민심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동북 공산권에서 소요 사태가 난 걸 보면은 물가의 폭등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물가를 주시를 해야 됩니다. 제재를 하면은 시장에서 물가가 오른다. 그것이 민심을 자극할 수가 있다. 이게 하나의 큰 시한폭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9월 초에 북한이 소위 수폭 실험을 했을 때 동해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동해안에서 민박하는 데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지진이 난 것처럼 막 흔들려가지고 놀라서 나왔답니다. 거기서 지진을 느꼈다고 그래요. 아주 그 풍계리하고 가까운 해안가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지진인 줄 알았답니다. 한 이틀 지나도록. 그러면은 방송도 안 받느냐, 노동신문도 안 받느냐 물어보니까 거기는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신문은 물론 배달되지 않고 방송을 보지 못해 가지고 나중에 한 이틀 지나고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가 부족하면은 어떤 사태가 일어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도 국내선이 있습니다. 국내선.
평양에서 국내선을 타고 어디를 갔더니 거기 군용 비행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북한 전투기가 아주 자주 이착륙을 하면서 훈련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비행기용 기름은 충분하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아마도 같은 시기에 한미군 연합훈련이 한국에서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기간 중에는 모든 차에 그 위장막을 치고 이렇게 운행을 했고 동해안에서는 전후해가지고 한 달 동안 출어를 고기잡이를 못하도록 막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양에서도 이제 여명거리에 야시장이 생기고 노점상이 생기고 그리고 꽃제비, 거지가 많고 이 자본주의화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절감할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순환 비행장에서는 자동차를 아무데나 세울 수 있었는데 몇 달 만에 가보니까 주차 요금을 받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대동강변에 산책을 나가면 거기 운동시설이 있는데 과거에는 운동시설을 마음대로 이용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운동시설에 이 차단을 해가지고 300원씩 주고 이용을 하도록 했더라.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장사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적 이 계산 방법에 눈을 뜨고 있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시골에 가니까 재밌는 포고문을 봤답니다. 뭐냐? 술을 많이 마시지 마라. 술 주정에 대한 경고 포고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공산주의 국가가 술 소비량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1985년에 서기장이 된 다음에 나름대로 가장 큰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 보드카 마시는 것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 정책이 되었습니다만 북한에서도 이 실험물 달랠 길은 담배 많이 피우고 또 노래 부르고 노래방을 좋아하죠. 그리고 이 술을 아주 많이 마시는 모양입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이 차등제 식량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계급에 따라서, 계급 성분에 따라서 하루에 700g 살 기준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제일 끝으로 가면 하루에 100g밖에 받지 못한다. 생각해 보시죠. 평등, 계급이 없는 평등 사회 만들겠다는 북한에서 먹는 걸 가지고 차별을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러운 게 먹는 것 가지고 차별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제도화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토요일마다 하는 이른바 총화, 뭐 자아 비판이라고 하죠. 총화. 총화는 계속 어느 직장이나 계속하고 있다. 그 총화가 바로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총화. 총화를 하면은 직장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당에서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국제 정세를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 상호 비판을 하게 하니까 이 상호 비판 때문에 그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상호 비판을 남물 비판하면 그 사람도 또 자기를 비판하니까 어느 선에서 비판을 하느냐 이걸 참 정하기가 매우 난감하죠. 그리고 최근 남한 정세에 대해서 이분이 들은 이야기가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하더랍니다. 왜 욕을 하느냐? 대통령이 당선되면 평양에 맨 먼저 온다고 했는데 평양에는 안 오고 왜 워싱턴에 갔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동정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대통령 지낸 사람을 꼭 잡아놓고 도망갈 사람도 아닌데 잡아놓고 재판하는 게 그게 좀 이상하다 이런 동정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은 8월 말부터 9월 초에까지 평양에서는 군중 집회가 많았답니다. 뭐 그 사이에 자칭 성군절도 있었고 뭐 청년의 날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핵실험도 있었고 하니까 이런 군중 집회를 하면은 이제 직장도 다 문 닫게 하고 이제 모여서 부르짖는데
그걸 본 느낌이 어떻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은 절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인민들을 이렇게 고생시켰고 미국과 맞상대하기 위해서는 핵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선전해오고 했는데 핵을 포기하면은 아마 김정은이가 국내에서도 북한 안에서도 정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설사 핵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체가 됐다. 김정은과 핵이 정권이 동일체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또 병원에 갔더니 하루 종일 기다려도 자기 차례가 안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의사나 간호사한테 뇌물을 쓴답니다. 뇌물을 써야 일종의 급행료죠. 급행료를 써야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북한에 유명한 이런 말이 있죠. 보위부원은 보이지 않게 해먹고 안전원은 안전하게 해먹는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랭킹을 내면은 북한이 1등입니다. 세계 그 투명성 지수 랭킹을 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가난한 독재 국가가 가장 부패합니다. 그리고 부자 나라로서 민주주의를 하면은 가장 깨끗한 나라가 됩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가 가장 깨끗한 나라죠. 북한은 가장 가난하고 독재를 하니까 가장 부패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재밌는 거는 이 일반 인민들 뜯어먹고 사는 이 보위부원이나 안전원은 안전원은 경찰이고 보위부원은 국정원 직원 비슷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착취를 하는 데 대해서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래요. 안전원, 보위부원은 출신 성분이 좋습니다. 농민 출신이든지 노동자 출신이든지 6.25 때 참전해가지고 전사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급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므로 계급 성분이 낮은 사람으로부터 착취를 하는 데 대해서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플로레타리아 독재에서는 이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빨리 또 트윗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은 트윗을 통한 정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트윗을 통한 외교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 올린 글이 이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영문으로 이렇게 했어요. I spoke with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last night. Asked him how Rocketman is doing. Long gas lines forming in North Korea. Too bad. 어젯밤에 한국의 문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로켓맨이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로켓맨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붙인 별명입니다. 로켓맨. 그리고 그 다음 줄이 이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Long gas line forming in North Korea. 북한에 긴 가스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건 안 된다. 이런 뜻인데 가스 라인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요거를 일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러시아 가스군이 북한을 지나가는 가서 한국으로 오는 이것을 비판적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썼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가스라인, 그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데 롱 가스라인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가스는 개솔린으로 봐야 됩니다. 개솔린. 그러니까 석유를 지금 하기로 결의를 한 그 무렵에 평양에서 기름을 사기 위해서 주요소에 긴 줄을 썼다. 가스라인, 긴 줄, 가솔린을 사기 위한 긴 줄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유엔 사무총장을 뉴욕에서 유엔 사무총장 유엔 본부에 가서 사무총장을 만나가지고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를 중재해달라고 또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한테 이야기한 이 북한에서 금방 나온 이 한국인의 이야기도 그렇지만은 도저히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핵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의 죽음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 이제 공개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럼 대화를 한다고 한들 김정은이가 양보할 게 있느냐?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 뻔한데 그럼 뭘 양보하겠느냐? 그럼 이 이상 더 핵실험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하지 않을 테니까 뭐뭐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텐데 미국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핵동결이죠. 핵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이면 뭘 해주느냐? 핵동결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럼 그게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미 북한은 대한민국을 때릴 수 있는 핵무기는 완비한 상태인데 그럼 우리가 핵동결 수준에서 핵 문제를 해결을 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 그럼 한국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은 비핵 상태에서 인질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회담을 해보았자, 이런 식으로 회담을 해보았자 한국한테 유리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전술핵 무기를 갖다 놓은 상태면 또 달라져요. 좋다. 북한이 핵 동결 정도에서 그치려고 하니까 우리는 전술핵 그 전에 갖다 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북한하고 나중에 회담할 때 우리의 카드가 생긴다. 이런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한 카드 하나를 스스로 버려버렸습니다. 전술핵 반대, 핵무장 반대. 우리가 핵무장하고 전술핵 갖다 놓으면 동북아에서 핵 경쟁이 더 치열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동북아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로 해가지고 핵 경쟁이 치열해졌고 대한민국을 뺀 5개 나라 일본까지 포함해서 다 핵무장 국가고 또는 중핵무장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북한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이유도 모든 정책은 현실 위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사실과 현실 위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걸 한자로는 실사구시라고 합니다. 그 실은 현실이고 사는 사실입니다. 실사구시하지 않는 정책, 그러니까 북한의 사정을 잘 모르는, 북한의 사정을 무시하는 또는 북한의 사정을 우리식으로 희망적으로 해석하는 바탕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헛발질을 하게 되고 잘못하면 실족하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